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세 가지 종류의 타이어와 세 개의 인캠 그 부분에 대한 퀴즈를 냈던 부분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설명이라고 하면 결국 셋업에 대한 이야기, 타이어와 셋업 관계, 이 이야기가 되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사실 이거는 셋업 전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조금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최대한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셋업을 하든 어떤 차에 셋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셋업 해놓고 거기 타이어 그냥 막 끼면은 좋은 거 끼면 좋은 거 끼울수록 초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결국에 셋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셋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셋업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1차적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바로 타이어가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차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이 타이어에 맞는 세팅을 하는 것이, 그것이 트랙 셋업이고, 그것이 트랙에서의 올바른 튜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임의의 타이어를 껴놓고 주행을 하다가 더 좋은 타이어를 끼면 초가 그 더 좋은 만큼 팍팍 줄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어쩌면 편견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 일단 이 차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은 현대 벨로스터 N이고요. 특이한 사항은 ECU 스테이지 3 차량이고요. 흡배기 했고, 배기는 다운파이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제품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오픈 필터. 그리고 터빈업을 했고요. 터빈업은 만바 터빈, 휠마력으로 그렇게 해서 한 310마력 정도 세팅이 돼 있던 차량입니다. 경량화는 따로 안 돼 있고요. 에어로도 특별한 거 없이 저희 JBRT 1400 폭에 GT 윙이 멜빵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멜빵 타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1400짜리 폭에 GT 윙이 그냥 이렇게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그런 타입이죠. 그리고 경량화는 따로 없고, 서스펜션은 세나스 1A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순정 브레이크 시스템에 순정 로터 그대로 쓰고, 원피짜리 대구경 원피죠, 프론트에도. 그리고 패드만 페로도 DS 3.1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업은 어떤 타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맞췄는가? 넥센 SUR4G입니다. 넥센 SUR4G, 그 중에도 프론트는 265 사이즈, 리어는 245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셋업을 맞추고, 주로 연습도 넥센 SUR4G 프론트 265, 리어 245, 18인치입니다. 앞뒤. 그렇게 해서 연습과 셋업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어택을 한 결과가 지금 지난 영상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랩입니다. 두 번째 인캠. 지금 보시면 딱 환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꼬링 하면서. 자,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세계 인캠 중에 최초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간상으로 앞서 있는 영상이고요. 47초 81, 1분 47초 81 찍힌 게 이것이 넥센 SUR4G 프론트 265, 리어 245입니다. 그래서 셋업을 여기다가 맞췄기 때문에, 그럼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인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입 오버 스티어 성향의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탈출은 전륜차 특성상 뭐 아무리 LSD가 뭐 ELSD든 뭐든 LSD가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탈출의 언더 성향은 전륜차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의 회두 뭐 이게 아주 가벼운 차도 아니고요. 회두를 위해서 우리는 진입 오버스티어 쪽으로 셋업을 맞춰놓은 그런 차량이고 기록은 1분 47초 81. 근데 자, 이 부분에서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뭐 제가 대신 변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보시면 8렙, 그러니까 동계 때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앞선 랩들은 뭐 길막도 있었고 뭐 아니면 클린 랩 중에도 드라이버가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타이어는 아무리 동계를 하더라도 8렙까지 가서 기록이 나오는 것은 딱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대부분 바로 1000렙 어택에 기록 뽑아내고 그 다음부터 기록이 쭉 빠져요. 오히려 어떤 타이어를 쓰든 한 렙이 슈퍼랩 어택을 하게 되면. 근데 8렙까지 갔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마지막 코너를 향해서 달려가는 헤어핀 올라와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 꼬리남 직전이에요. 여기 지금 이 부분 155에서 160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보면 차가 접니다. 림펌이 아니라 차가 부스트가 불안정해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차가 열이 엄청 받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오고, 사실 여기 굉장히 시원하게 가속해서 가야 되는 구간인데 이런 한번 차가 절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뭐 랩타임을 적게는 0.1초에서 많게는 한 0.2초까지도 깎아먹어요. 이게 딱 이 순간에서 깎아먹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뒤쪽 구간에서 결국에 적게는 0.1초, 많게는 0.2초, 0.3초까지도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차주는 처음으로 1분 47초 대 기록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쉬운 결과였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운전 내용은 그래도 이 세팅으로 연습을 쭉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 내용은 뭐 괜찮았다. 그래서 사실 크게 이걸 밖으로 내보내도 크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단독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기존에. 근데 문제는 이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욕심이 나겠죠. 욕심이 나요. 네, SUR4G로 또 연습을 해도 큰 이득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타이어를 끼면 기록이 빨라지지 않을까? 더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차 움직임도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순서상 그 다음으로 어택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지금 욕설이 난무하는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인캠이에요. 첫 번째 인캠. 자, 여기서는 타이어를 무엇을 쓰느냐. 그래서 이제 SUR4G로 큰 재미를 못 본다. 이제 1분 47초 8 여기서부터 뭐 큰 재미를 못 본다. 뭐 해봤자 소액 재테크다. 뭐 잘 나와봤자 1분 47초 5 뭐 이렇다. 그런 생각이 드니 이제 베팅을 한번 하는 겁니다. 이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타이어 세팅 그대로 가면서 타이어만 바꿔요. 타이어만. 뭘로 바꾸느냐? 금호 타이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슬릭 타이어예요. S700이라는 미디움 컴파운드의 금호 엑스타, 금호 타이어에서 나오는 슬릭 타이어. 사이즈는 245, 645, 18. 그러니까 슬릭 타이어는 편평기로 중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총 4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45, 645, 18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245, 645, 18 스퀘어로 장착을 하게 돼요. 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셋업에 지금까지 왔던 방향과는 사실 좀 달라집니다. 왜냐? 이게 뭐 앞에 2650, 리어 245면 넓으면 무조건 그립이 좋으니까 그 그립 차이 정도만 발생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편평비나 타이어 폭에 따라서 결국 하중 지수가 달라집니다. 하중 지수가 달라지고 한마디로 버텨낼 수 있는 하중의 한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찰력 그래프 그리면 이런 그래프 막 그리지 않습니까? 정지 마찰력 따라가다가 뚝뚝뚝 떨어져서 운동 마찰력. 그러니까 여기는 뮤 K를 따르게 되고 이 기울기는 뮤 S 해서 여기는 그립을 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슬립을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타이어는 고무잖아요. 탄성을 가진 탄성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보통은 그래프가 비슷한데 쭉 타고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여 나오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리니어한 구간과 이 정점, 결국 어떻게 보면 한계치가 제일 높은 여기 요 차이 갭을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슬립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슬립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하중 지수가 낮은 타이어는 즉 프론트 타이어가 265에서 245로 내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편평비가 좀 줄어들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슬립 앵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지는 겁니다. 낮은 하중에서도 슬립 앵글이 빨리 발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결국에 이 슬립 앵글의 차이 때문에 프론트에서 발생하는 슬립 앵글과 리어에서 발생하는 슬립 앵글의 그 격차에 따라서 프론트의 슬립 앵글이 커지는 모션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언더스티어의 성향을 가지는 그런 모션이 될 것이고 리어의 슬립 앵글이 오히려 프론트보다 더 크다면 이것은 뭐 오버 성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겠죠. 뭐 그거를 또 어떤 분들은 요잉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을 뭐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요예요. 요 모멘트가 발생하고 이 격차가 순간적으로 크게 오면 요 모멘트가 큰 것이고 이 슬립 앵글의 편차가 작으면 요 모멘트가 작은 것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정 구간에서 발생한 요 모멘트의 합이 그러니까 썸 값이 평균적으로 요 빌라시티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265, 245 기준으로 맞춰져 있던 밸런스에서 245, 245로 오게 되면 결국에 슬립 앵글이 발생하는 시점은 기존 대비 프론트는 빠른 시점에 슬립 앵글이 발생하게 되고 리어는 더 버틴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전에 회두가 잘 되던 모션들이 굉장히 답답한 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길막을 당해서 49초 6, 49초 후반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드라이버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두 랩을 연달아 길막을 당하는 바람에 타이어는 끝나거든요. 슬릭 타이어 두 랩 연속으로 따닥 조지고 나면 끝나는데 저는 더 이상 이 타이어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팅에서는 이 앞차 길막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움직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금호 타이어 슬릭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우리가 기준 삼았던 타이어 대비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그래서 슬립 앵글이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프론트도 마찬가지지만 리어도 너무 늦은 시점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륜차에서 모션이 우리가 뭐 레디얼로 치면 난강 타이어가 좀 저출력 차에서 여러분들 흔히 잘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강한 사이드월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그런 느낌의 모션이 발생하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려면 지금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사실 스프링 상수나 스프링 상수를 더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였고 프론트 리어 모두 충분히 강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댐퍼를 지금 1A짜리를 자꾸 조이는 방향, 그러니까 조이는 방향으로 가버리거나 풀어도 사실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없고 조이면은 끝납니다. 그냥 완전히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개언더의 느낌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꿔야 되는가? 이 타이어를 쓰려면 결국 스웨이바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벨로스터 특히 프론트의 스웨이바가 뭐 적절한 제품 우리가 믿고 쓸만한 제품 별로 없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뭐 어택 막바지인데 스웨이바까지 또 건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과감히 저는 그렇게까지 하드코어하게 갈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기록,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 이 S700 타이어 길막 당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버려라 하고 바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기록을 뭐 길막을 당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썰포지 대비 그렇게 좋은 아주 뭐 좋아봤자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베스트 랩입니다. 여기가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여기인데 이게 1분 47초 70 뭐 기록으로 보면 베스트 랩이죠. 자, 여기에 쓰인 타이어는 종류가 바뀝니다. 한국 타이어 TD입니다. TD인데 이건 뭐 지금 구하기도 힘든 타이어예요. 근데 드라이버가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그 265는 못 구했고 245만 잔뜩 구해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245 4018 245 4018 스퀘어, 이건 레디얼이니까 TD는 스퀘어로 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드월의 강성은 S700보다는 확실히 소프트 헤어 이 차에 더 잘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을 좀 리니어하고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사이드월이 허용해주는 허용치가 좀 더 적합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처음 얘기했던 프론트와 리어에 발생되는 슬립 앵글의 비율이 우리가 세팅한 방향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차가 굉장히 답답한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썰포지 꼈을 때보다 상당히 답답한 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5번 코너 인제 5번 코너 같은 데서 뭐가 더 빠르네 5번 코너 같은 데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썰포지에서는 D가 살짝 흘러도 풀악셀로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에 악셀 막 떼죠? 이거는요 오버스티어 때문에 떼는 게 아니에요. 차가 돌지 않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모션 그것 때문에 지금 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절대적인 그립으로 밀고 올라가서 뭐 모션이 안 좋아도 초는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밸런스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사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TD 타이어를 끼고 실제로 TD가 TD245가 썰포지 265보다는 절대적인 그립 자체 그리고 타이어 성향이 우위입니다. 확실히 우위예요. TD가. 심지어는 265 썰포지보다 245 TD가 같은 편평비에서도 위급이에요. 실제로 그립으로만 보면. 그거는 데이터 딱 열어보면 답 나와요. 이거는 종지 분포와 횡지 분포만 딱 봐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아쉬운 것은 기록을 떠나서 이런 악셀을 시원하게 못 가져가는 이런 모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TD에서는. 지금 리어 공기압을 이 드라이버가 그 전에 SUR4G 끼면서 오버스티어에 뭐 컨트롤 잘 하십니다. 보면 잘 하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요 모멘트와 요 빌라시티의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위축이 돼 있어요. 실제로 타다 보면 언제 어느 시점에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어의 공기압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 상태 대비 리어 공기압을 한 10 정도 더 넣었으면 진짜 좋은 기록 그리고 진짜 좋은 모션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그럼 S700도 마찬가지 아닌가? 안 됩니다. S700은 리어 공기압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이런 모션 절대 안 나와요. 그러기에는 사이드월의
어떤 그런 리지디티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해. 이거는 공기압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60을 때려 넣어도, 냉간에 60을 때려 넣어도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자, 그래서 TD가 절대적인 그립 우위로 기록을 0.1초 단축을 시켰으나 아쉬운 점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자꾸 뭐 저희가 특히 뭐 드라이버 내지는 JBRT가 타이어를 TD를 끼고 SURFG 낀 것처럼 해서 영상을 만들고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뭐 사실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게 이런 이미지가 저희한테 있어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쩌면 그 기회에 뭐 관심을 뭐 일정 부분 받은 이슈에서 그래도 또 여기서 배워갈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거는 이 가장 베스트랩 47초 7 이 영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폐기해야 될 영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차주가 있는 타이어를 가지고 돌려서 몇 번 어택을 했지만 별다른 큰 목표한 부분 46초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순정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차를 판매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차량의 어택은 1분 47초대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는 뭐 기록 자체를 정말 만족할 만한 기록을 얻지는 못했어도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공부, 셋업에 대한 공부를 이 드라이버 차주와 함께 저희가 참 많은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또 그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이슈가 다음 영상에 이제 나올 텐데요. 다음 영상에도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들은 바에는 벨로스터 N과 그 다음에 머스탱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머스탱이 충격적인 결과니까. 그래서 벨로스터 N 얘기는 요 정도에서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머스탱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스탱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굳이 미리 지금 스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그리고 보여드려서 가치 있는 영상과 또 보여드려서 별로 얻을 게 없는 뭐 기록에 뭐 유무를 떠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썰포지로 47초 탔다고 뭐 알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차가 슬릭 타이어를 끼고 가는 걸 봤다, 내지는 TD를 끼고 가는 걸 봤다, 그런 당장 바로 이 순간적으로 눈에 띈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라이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면 마치 썰포지로 47초를 찍었으니까 슬릭 타이어 끼면 45초는 나오겠지, 그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은 해보면 알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운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셋업의 세계는 그만큼 심오한 겁니다. 우리가 목표한 부분, 이 타겟팅이 된 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상하고 결과는 굉장히 벗어나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머스탱 부분을 똑같이 벨로스터 N 이 과정과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한번 차근차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로 다소 지루할 수도 있으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토론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